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대한광통신은 대박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도 실망스러운 하루 보내고 있어요. 그죠? 개파락하고 눌리고 나는 이거 왜 매수했냐, 이거 들어와 있어도 되는 거 맞냐, 당장이라도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광통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 딱 하루만 참아봐요. 딱 하루만 참아보시고 8일 종가만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자꾸 참으라고만 하는 건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대한광통신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거긴 하는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도 어디서 매도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급등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광통신 왜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갔느냐, 그 이유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이날부터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why?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느냐? 일단 시장 조건이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건이 바뀌었는데 대한광통신이 애석하게도 너무 경계에 물려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종가가 지금 만약 27,000원, 27,800원대까지 끌려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광통신이 지금 시장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 종가가 27,8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100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세력이 고민을 해요. 대한광통신을 이거를 투자 경고를 만들어 마라, 급등을 한 번 더 시켜마라. 그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주가를 한 번 찍어 눌렀는데 너무 강하게 눌리기 시작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 하나가 더 발생을 합니다. 시장이 밀리기 시작을 해요.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가 짜자자자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자리까지 와 있는데, 우리 그래도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언제나 심리가 쫄리는 것은 개미. 그죠? 그리고 시간이 유리한 것은 세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만 한다. 언제까지? 우리 진짜 딱 한 번 남았거든요. 우리 월요일 날 종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종가가 만약 2790원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급등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안 올라가 있으면 우리 멸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셔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면 오대리가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안정적으로 매도하실 수 있는 자리, 즉 위로 올라가기는 합니다. 마냥 샤샤샤 내려가지는 않아요.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세 타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에도 심지어 수익 챙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급등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자. 그러면 도대체 월요일날 무슨 일이 발생을 하길래, 월요일날 2790원에서부터 무슨 일이 발생을 하길래 그러느냐. 일단 대한광통신은 이날 5월 12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고 지금은 일단 경고 종목에서는 해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해제가 된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제 감시 기간 중이에요. 그 감시 기간은 6월 1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세력은 시간을 벌어둔 셈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세력이 급등시켜가지고 투자 경고를 다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가총액을 100위권 안으로 일단 올리면 안 돼요. 100위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상승에 대해서 투자 경고를 이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100위권 밖에 일단은 머물러 두게 만들어 두고 그 상태로 급등을 시켜야만 하는 세력으로서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가를 눌러두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마침 타이밍 좋게 시장까지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밀리는 틈을 타서 더 쉽게 매도세가 잡히다 보니까 더 쉽게 누를 수가 있죠. 그렇게 누르면서 공매도 잔고를 어마어마하게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시장 조건이 바뀐 지난주 27일이었습니다. 지난주 27일 이날 시장 조건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늘렸죠. 이게 조건이 바뀌니까 세력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눌러마라. 이걸 급등을 만들어 마라. 그리고 급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그 구간에서부터 다시 공매도를 새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위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공매도 잔고를 쌓아야 되다 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공매도 자체가 많이 늘었죠. 심지어 공매도 잔고도 갑자기 급격하게 늘려둔 상태입니다. 물론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확 눌리다 보니까 그들도
리스크는 피해가면서 눌러야겠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눌러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매도 수량을 계속해서 잔고 수량은 유지를 하면서 구간마다 공매도를 쌓아두고 있는 그 구간을 계속해서 교체를 하면서 새롭게 쌓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제 또 엄청 강하게 눌렀습니다. 이 보시면은 어제 양봉 하나 나왔다고 공매도 수량을 늘리면서 찍어 눌러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2790원 위로 안 올라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올라가고 이 아래서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찍어 누르면서 주가를 이 아래로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것은 조금만 기다리시라. 언제까지? 세력이 시간의 여유가 될 때까지, 그 시점에 도달을 할 때까지. 그게 언제다? 8일입니다. 딱 하루만 기다리시면 돼요. 8일날 종가가 2790원 위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세력은 이제 그들이 알아서 끌어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쇼커버링 터트리면서 올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물론 중간에 한 번은 누릅니다. 시가총액 눈치 살피면서 한 번 누를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터트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T-2일 기준으로 40%만 상승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40% 상승시킨 자리가 29,100원 위로만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목적이 달성이 돼요. 달성이 되면서 다시 투자 경고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투자 경고인 상태에서 주가를 조금 더 위험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것을 목표로, 그런 급등을 목표로 조금만 참으시라. 우리 하루만 참으시면 되니까 이제 정말 더 왔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눌리고 있을 때는 나 더 이상은 수량 늘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나 평단가 지금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만족스럽다라고 하시면 가만히 두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지금도 만족스럽지 않다. 나는 아직도 평단가가 23,500원 위다. 특히 23,500원 위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좀 매수해 주셔가지고 평단가 낮춰주세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23,500원보다는 아래로 맞춰주세요. 왜냐면은 오데리가 얘기를 했죠. 급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로 한 번은 올라간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선 자체가 23,500원이에요. 그래서 23,500원 아래로만 눌러두면은 그래도 우리가 손실은 보지 않으면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설사 급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평단가를 좀 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영상 업로드되고 그 직후에 이제 확인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매수자리 얘기 드렸었죠. 평단가 낮춰야 되니까 지금은 오늘이 눌리는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지막 날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평단가 조정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매수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 흐름 보시면은 장 초반에 밀린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 차트도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분명히 개파락하면서 눌린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어요. 오후에 거래량 몰려 들어오면은 눌리는 지점 잡는 게 아니라 또 끌려 올라가시다가 윗자리에서 매수하실 수 있어요. 그 상황만큼은 피해야 된다. 아시죠? 여러분 거래량 몰리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그럴 생각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는데 나는 분명히 19,000원에서 매수하고 싶었었는데 더 끌려 올라가가지고 저 위쪽에서 매수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또 거래량이 죽어버리면은 이제 또 저기 내려가 있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거지? 이제 그 자괴감에 빠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시간도 얼마 없죠. 조금만 기다려도 된다라는 것은 이 평단가 낮은 지점 잡아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눌리는 그 지점 놓치지 않고 일단 저 고점에 끌려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눌리는 지점 잡아가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데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오데리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 휴대폰에 모델이라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4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눌리는 자리에서 일단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 마지막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눌러두실 수 있도록 매수하실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오데리 타점 문자 받아보시고 일단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앞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내 평단가 23,500원보다 위다. 안 됩니다. 최대한 눌러가지고 낮춰놔주세요.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데리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 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은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 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에게 당하지 않을 디테일한 대응 전략, 그리고 세력의 목표가, 거기에 세력에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나는 미리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있죠. 010-7775-8354번을 저장을 해주시고 리포트라고 3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데리가 선착순 스케줄에 맞춰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세력의 의도에 따른 돈의 자리까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세력이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면은 6월 11일까지 29,100원에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력은 그게 목표예요. 거기까지만 도달하면 되는데 일단 마지막 날까지는, 그러니까 그 도달시키기 전날까지는 시총을 조금 눌러둘 필요가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공매도 정보 철저하게 쌓아두고 있는 상태고, 그거 쇼커버링 터지고 연이어서 터지는 순간 쫙쫙쫙쫙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급등을 노려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설사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지금 구간에 공매도 쌓고 있죠. 올라가는 거 체크하셨죠? 22,500원만 뚫으면은 그 구간에 있는 공매도 잔고까지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23,500원 이상까지는 뚫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단가를 일단은 23,500원보다는 낮춰주셔야지 이때라도 매도하셔가지고 빠져나가실 수가 있다. 조정에 들어가도 그 자리에는 매도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이제 급등을 가게 되면은 물론 이 자리보다 훨씬 높은 자리까지 갑니다. 훨씬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에서부터 그래도 34,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나 못 버티고 나가고 싶다, 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라고 하셔도 지금 자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 매도만큼은 참아주세요. 그것만큼은 하지 마시고, 매도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양봉 찍고 나서 매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강통신의 흐름 자리 정확하게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어떻게 될지 잘 알겠다, 확신이 생겼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급등기원. 우리 급등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급등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드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